그 경호처도 네. 이거를 막으면 이제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게 최상목 대행도요. 아, 이 경호처한테 이 경호처가 지금 법원이 발부한 정당한 영장 집행을 지금 막고 있는 거잖아요. 불법행위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경호처한테 명령을 내려야 됩니다. 체포에 협조하라고. 협조하라. 안 하면은 그 우리 율사 출신 의원들이 그러시는데 특수 공무집행 방해의 방조범이랍니다. 방조한 거잖아요. 특수 공무집행 공무집행 방해하는 거 방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조했다. 자기가 그거를 음. 그 부작위를 방지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네. 권한 대행으로서. 근데 그걸 방기했으니까 방조범이 되는 거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경찰한테 그 경호처 도와주라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최상목 대행이? 저는 그러니까 그거 보고 이제 경악을 했습니다. 네. 이 최상목 대행이 제대로만 역할을 했어도 지금 이렇게 국민들이 피곤해하고 화나는 상황이 조금 좀 덜어졌을 텐데. 최상목 대행은 제가 봤을 때는 예, 그 대통령 노래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대통령 정말 예, 저분 나중에 예. 그 당연히 이제 수사선상에서 조사받을 건데 국민들 다 알고 있잖아요. 쪽지 받은 거. 그렇죠. 이거 네. 국회 뭐 임금 포함해서 다 끊어버려라 네, 돈을 네. 돈줄을. 계엄 선포 이후에 그 쪽지 예. 받고 비상 입법 기구에 대한 예비비 편성해라. 그렇죠. 우리 그 국회의원도 인건비까지 다 국회 관련된 인건비도 다 자르라고 거기다 써 있었잖아요. 그거 본인이 나중에 본인은 부정했지만 예. 그 안 봤을 리가 없습니다. 안 봤을 리가 없죠. 조사 받겠죠. 그러면 조사 받는 그게 만약에 사실인데 그거에 예. 대해서 본인 말로는 구두상으로 거절했다고 하지만 네. 거절하면 뭐합니까? 다 했는데 아, 그거에 대해서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도 같이 있는 것 같고 예. 어쨌든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서 막 저기 하는 사람들 보면 뭔가 계엄에다 연관된 사람들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경호처장도 그렇고 아니 경호처장이 김용현이 그 지금 네. 두 구속돼 있죠? 2인자잖아요 구속됐죠? 거의 네. 윤석열 그 내란행에서 두 번째로 그 핵심 역할을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가장 믿고 맡긴 게 지금 경호처장 아닙니까? 자기가 경호처장 하다가 자기 이제 후임으로 신경은 네. 또 썼겠죠. 경호처장은 옛날에 박정희 때도 뭐 차지철 이런 사람들 보면 항상 대통령 따라다니잖아요. 지금 경호처장도 네. 몰랐을 리가 있습니까? 저렇게 사전에 저렇게 아하. 오랫동안 준비를 한 게 정황으로 지금 다 물증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예, 몰랐을 리가 없다. 그럼요. 그리고 아까 뭐 대통령 놀이 말씀하셨는데 최상목 대행이 이 주말에 정말 이 한남동에서 전운이 감돌고 우리 국민들께서 이 체포해라라고 외치고 있는 그런 상황에 페이스북 뭐 프로필까지 바꿨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페이스북 프로필 바꾸면서 아니 그래 저도 그거 어제 최고위 예. 저도 이제 들어갔었는데 네. 한준호 최고가 그 얘기를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설마 그래서 설마. 들어봤더니 진짜 그랬더라고. 그리고 이분이 원래 며칠 전에도 그 페이스북 프로필에 네. 권한대행 넣었다가 예, 욕 한번 먹었잖아요. 맞아요. 야 근데 그 권한대 이력을 그 사이에 추가해가지고 그러니까요. SNS에 뭐 하는 겁니까? 아니 지금 그 국민의힘에서 예, 우리 당에서 한덕수 탄핵한 거 네, 그거 가지고 이의 신청했잖아요. 그게 받아들여지면 자기는 다시 이제 적어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참 즐기고 있는 겁니까 최상목이? 대통령 놀이 하고 있는 거지. 방탄차 타고 다닌다며. 아니 대통령 역할, 권한대행 역할을 제대로 해야 뭐 권한대행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그러는데 이 최상목 대통령 놀이 이것까지 우리가 봐야 되는 상황이라니, 이게 지금 내란 사태를 해결하지 않고 그리고 헌법재판관 임명도 3명 중에 2명만 해버리고,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위헌 아니니까 위헌이고 이거 지금 헌법을 무너뜨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나름대로. 근데 지금 예. 슬픈 현실이 그나마 그거라도 했으니 잘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으니 기가 막힌 거죠. 한덕수는 1명도 안 했는데 2명이라도 해서 탄핵 심판 8명이라도 지금 만들어 놓은 게 어디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진짜 슬픈 현실이죠. 그러니까 저것도 보면 정치한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네요. 아니 이 정도만 하면은 그래도 양쪽에서 욕은 덜 먹겠구나 이렇게 양쪽에 다 욕 먹는 걸 선택한 거죠. 그 아. 고도의 정치행인 거죠. 양쪽에 다 욕 먹으니까 조금씩 욕 먹는. 난 거죠, 저게 지금 그 오히려. 선택을 한 거죠. 이 최상목 대행 사실 공수처도 지금 복귀해 보면 최상목 대행한테 공문을 2번 보내가지고 경호처를 좀 치워 주면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요. 이거 아니한 생각도 좀 한 것 같고 최상목 대행을 뭐 믿을 수 없다. 이거는 뭐 민주당 내에서도 계속 나온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제 엄중 경고 저희가 했고 네. 직무유기로 고발한다 이거고 그다음에 탄핵도 검토하겠다. 탄핵 검토. 탄핵하겠다라까지는 아니고 네. 탄핵도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서 검토하겠다는 정도까지는 어제 그 음, 입장 발표를 했죠 저희 당에서. 만약에 최상목 땡이 정말 이 대통령 이 자신의 이제 대통령 놀이만 하고 정말 권한 행사 해야 될 때는 안 하고 이렇게 이게 이어진다게 된다면 뭐 탄핵도 당연히 검토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일단은 좀 경제적인 상황을 좀 보면서 좀 민주당이 인내를 일단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예. 우선은. 그럼요. 그래서 지금 최상목 그 대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전국의 네. 가장 큰 그 책임은 최상목 대행한테 있어요. 그 명백합니다. 그러니까 그 공수처에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협조 요청 공문을 2번이나 보는데도 묵살하고 오히려 경호처의 인력을 저기 협조해 주라라고 경찰한테 경찰한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걸 또 경찰이 거부를 해. 아, 도대체 지금 그렇네요. 그러니까 뭐 불법적인 거니까 잘한 건데 지금 완전 이런 상황 이런 혼돈의 상황이죠. 그리고 최상목 대행이 입만 열면 하는 얘기가 국가 경제 회복과 대신용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하는 총재도 그거 최상목이 그런 거 두둔해주고 막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지금 그 이 대외 신인도 하락하고 이렇게 경제를 네. 회복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확실성을 빨리 그렇죠. 제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빨리 윤석열이 체포되는 그렇네. 거잖아요. 그게 그렇네요. 가장 그 저기 본인이 경제부총리로서 그동안 해왔던 것들을 그 논리적으로도 일관성이 있으려고 해도 빨리 체포를 협조하라고 지시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네요. 지금 얼마나 지금 대신윤도가 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앞뒤가 안 맞는 거네요, 진짜. 예. 최상목 대행이 우리 경제를 한다면 예. 경호처에서 빨리 빠져. 이거 체포가 돼야 우리 경제도 좋아져. 안정성이 생겨. 예.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안 하고 있다. 이게 지금 그 이런 거잖아요. 그 체포영장 발부받아서 예. 실제로 주식시장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음. 체포영장 발부받아서 공수처가 네. 저 관저에 들어갔을 때 예. 주식이 아, 급등했어요. 맞아요. 금요일에 주식이 철수해 갖고 다시 철수하니까 진짜 내려가더라고 쑥 이렇게. 빠져버렸죠. 쑥 빠져버렸고 그래서 이 주식시장이나 외환시장에서는 예. 지금 가장 큰 호재는 윤석열 체포예요. 아니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네요. 어제 또 기사 우리 의원실에서 요청해서 자료 받아보니까 예. 셀코리아 국채까지도 지금 18조 팔았어요. 외국인들이 다 팔고 나가고 있다니까 지금 외국인들이 예. 셀코리아하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환율은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경고음 지금 들어와 있죠. 거기다가 지금 지표들이 얼마나 안 좋냐면요. 네. 그러니까 내가 지난 방송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가장 그 신용도가 낮은 사채 시장으로 가기 전 단계에서 마지막으로 들리는 데가 서민금융진흥원인데 거기서 100만 원 급전 대출해 주는 게 있어요. 긴급 생계비 대출. 그 연체율이 30%까지 지금 넘어가 있다는 거. 그것도 얘기하고 가계부채 문제도 다 얘기했었는데 네. 이제는 또 새로운 지표가 우리가 이제 요청해서 받아 보니까 음. 보험 대출이 있어요. 보험 대출. 보험 대출. 예. 근데 자기가 든 보험을 가지고 담보. 담보로 맡겨놓고 예. 대출 받는 거. 그게 역대 최고치를 지금 경신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돈이 너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예. 그리고 쓸 돈이 없어. 보험료를 못 내서 해지되는 것들도 역대 최고로 지금 아.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의 삶은 지금은 정말로 그 백척간도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네. 빨리 그러면 이런 그 경제 상황의 불안정성을 그나마라도 빨리 좀 이렇게 일상으로 빨리 회복시켜 줘야지 그 외국이나 이런 쪽에서 투자도 제대로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데 오히려 반대로 지금 저기 최상목이가 그런 얘기했어요. 과거에 네. 그 우리가 국가 신인도가 떨어져서 그걸 회복하는데 18년 걸렸다. 근데 지금 상황이 그때보다 훨씬 더 지금 그 대신용도가 팍팍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네. 하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외신도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네. 체포가 되느냐 안 되느냐 주목을 한 게 체포가 되면은 이거 민주주의 회복이 되는구나. 정치적으로도 시스템적으로도 안정을 찾겠구나라는 생각에 아마 주목을 해왔던 것 같은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체포가 안 되니까 또 주식시장이 반응을 하고 이게 또 체포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러니까 1차 때 봤으면은 요새화가 되고 있는 윤석열 이 관절을 어떻게 뚫지 이런 생각 가지면 또 외신이나 아니면 정부 각국 정부에서는 이거 계속 어렵네 계속 대한민국 회복이 안 되네 이런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윤석열을 어떻게 체포하나 이런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그거는 당연히 정당한 체포영장이 당연히 그거는 체포돼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네. 지금 외국 언론들이 GDP의 적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윤석열에 GDP 대해서 킬러. GDP 킬러라고 하고 예. 있잖아요. 지금 제가 여기 보니까 예. 외신들 반응 한번 보세요. 예. 여기 지금 뉴욕 타임즈 보니까 지지율 극도로 낮은 대통령 체포 실패로 한국인들의 무기력감이 커지고 있다. 네.
그리고 뭐 저기 불란서의 AFP도 윤 지지자들 모호한 음모론을 대내고 있다. 유튜브에 자극받아 윤석열 보호에 나서. 영국의 BBC도 탄핵 대통령 체포가 왜 이리 어려운가? 경호처 개인의 충성, 법정 역할 오해 이게 전부 다 지금 그 외신들의 제목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외신도 참 이게 황당하죠. 왜냐하면 경찰 공권력이 투입이 되면 당연히 체포되는 것 당연하고 뭐 윤석열도 당연히 공권력에 저항하지 않고 체포되는 것도 당연해 보이는데 그 상식이나 합리적인 상황이 절대 아니니까 외신도 놀란 거죠.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놀랄 있는지. 정도가 아니죠. 그러니까 야 이게 지금 거기 그날 그 체포하는 날 예. 제가 그 외신이 기억이 안 나는데 생중계를 했다지 않습니까? 5시간 동안을 자기 나라 적어도 아닌데도 그만큼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세계적으로도. 네. 자, 여기에 책임 있는 최상목 대행은 제대로 역할을 이 혼란한 상황을 정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또 그런 목소리를 외면하고 그냥 뭐 자기 갈 길 간다 뭐 이런 식인 것 같은데 절대 이 최상목 대행의 이 책임 뭐 가볍지가 않고요. 최상목 대행이 어떤 말을 하냐, 어떤 행동하냐, 또 어떤 조치를 하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가 진짜 뭐 휘청거렸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미 예. 엄청난 위기감이 지금 있는 거죠. 지금 그 환율 같은 경우도 1,470원 이렇게 1,500원 하면 저 외환위기 온다는 거잖아요. 1,500원 넘어가면. 근데 지금 거기 육박하고 있는 거고 또 지금 트럼프가 이제 1월 20일 날 취임하게 되면 그쪽에 보호무역주의 강화시키고 뭐 관세 정책 이런 것 때문이라도 고환율 정책은 이어갈 것이다. 이 문제가 없더라도 고환율 정책에 대한 이기감이 있는 데다가 이것까지 더해져 가지고 환율은 원래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할 때는 그 파면이 된 이후에는 환율이 급속도로 안정화됐거든요. 지금은 안정화되지 않고 더 올라갈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을 정도로 네. 위기 상황이에요. 아시겠지만 고환율이 되면 국내 물가가 오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고 또 그것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또 저거로 또 재난으로 이어지고 네. 전세적으로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국민들의 삶 자체가 경제가 무너진 게 아니라 국민들의 일상 삶이 막 무너지는 거거든요. 이런 위기 속에 지금 우리가 있는데 한가하게 지금 최상목 대행이 대통령 노리는 하고 있을 때입니까? 페이스북 저 사진이나 바꾸고 있고. 최상목 대행 지금 국민들은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탄핵을 하라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절대 지금 이 자리에 도선 안 되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 내란 혐의를 가지고 사실은 수사받아야 할 사람을 일단은 지금 국무위원들 한덕수 다음에 이제 순위기 때문에 와 있는데 지금 그 자리 지킬 사람이 맞느냐 이런 얘기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에서 국민들의 판단은 이미 내려졌다 이런 생각이 들고